이번 시간에는 12장에 있는 질적 연구 방법 및 자료 분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방법, 연구라고는 이 영어 자체가 리서치라고 하든 스터디라고 하든 간에 연구 또는 조사란 용어를 혼용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양적 연구, 양적 조사 또는 질적 연구, 질적 조사를 그냥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질적 연구란 뭘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서로 구별을 하고, 그리고 질적 연구의 개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먼저 연역적으로 질적 연구의 개념을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읽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뒤에 양적 연구와 비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7쪽에 보시면 질적 연구는 연역적, 계량적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양적 조사에 나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귀납적, 해석적 조사 방법을 강구한다. 자, 거기 줄쳐놓으실 것은 두째 줄 끝에 귀납적, 해석적 조사 방법, 귀납적, 해석적 조사 방법 그거 줄쳐놓으시고, 또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거기 첫째 줄에는 사례 연구나 거기는 문화기술지라고 되는데 민속적 방법론 또는 문화기술지에서 두째 줄에 문화기술지 연구, 또 넷째 줄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다섯째 줄에 현상학, 이 모두 여기 나오는 것은 사례 연구라든지 또 문화기술지 연구라든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나 상징적 의사소통이라든지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상대적 관점을 말하거든요. 누구와 똑같이란 단어는 용납받음, 일반화란 단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관점의 연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민속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그리고 서로 보여주는 상징적 상호작용도 다르고, 같은 행동에 대한 상호 해석도 다르고, 현상학도 서로 소위 상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질적 연구라는 것은 귀납적 연구일 수밖에 없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과학적 실증주의나 또는 논리적 실증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어떤 증거가 아니라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실증주의를 거부하고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1번에 나와 있는 해석적 접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해서 쭉 읽어보시면서 셋째 줄에 보시면은 연구자의 언어적인 기술 설명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석적 연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218페이지 가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에 또는 조사 결과, 연구 결과나 조사 결과의 일반화를 강조합니다. 일반화. 또 일반화 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에 또는 조사 결과에 개별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개별화. 양적 연구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법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법칙성을 강조하죠. 그에 비해서 이 질적 연구는 어떠한 모든 것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기본 전제에 개별성,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양적 연구는 연역적 접근을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개별 연구마다 개별성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귀납적 접근을 합니다. 양적 연구는 연역적 접근으로 먼저 하나의 법칙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 법칙에 맞는지를 하나하나 검증해 가는 이런 용이 때 연역적 접근이면서, 그러면서 이 연역적 접근에 활용하는 것을 논리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실증주의.
그래서 그 명제나 법칙에 맞는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증거를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역적 기본이고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 질적연구라는 것은 개별적인 그 연구의 그 패턴, 개별적 패턴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연구하면서 거기도 공통된 속성을 찾아가는 이런 그 과정이고, 하나하나의 그런 그 연구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가는 데서 해석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해석적 접근.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내부자 관점, 외부자 관점 본다면 이것은 외부자의 관점입니다. 어찌 보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연구자는 단순히 기능공일 뿐입니다. 그 연구자가 했던 연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반 법칙, 일반화되어 왔던 그동안에 일반화되어 왔던 일반 법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외부인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자 관점, 이것을 에틱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에틱적 접근. 그래도 외부자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거시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외부자 관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시적 관점.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곧 옳고 그름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조사는 내부자 관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자 관점을 임익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임익적 접근. 그리고 내부에서 있다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비교할 것이 많겠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밑에 박스도 있습니다만, 양적 연구는 관찰 가능한 자료에 입각하여 자료에 입각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려는 것으로서 실증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 형상도 자연 형상처럼 모두가 관찰 가능하며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현상이, 인간의 현상은 나름대로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편적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보편적 지배라는 존재하지 않고 또 일반화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거기 보면 현상학, 해석학, 반실증주의에 근거한 연구 방법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연구를 수량화할 수 없으며 보편적 법칙도 없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귀납적 접근을 이끌어가는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계량화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표시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 심층적 연구를 통해서 그 심층 내면 세계의 해석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질적 연구는 객관적이고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기보다 특정 인간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질적 연구라는 것은 소위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 관찰이나 또는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 비구조화된 심층 말하자면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법, 심층 면접과 같은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분석을 밑에 박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적 연구에는 실험 연구, 상관 연구, 조사 연구가 있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에는 문화 기술 연구 또는 사례 연구, 분석 연구 이런 등등이 있다. 그리고 이걸 바꿔 써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양적 연구는 외부자 관점으로서 에틱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내부자 관점에서 임익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적었던 거 쭉 나와 있지요. 해서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적 연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특징. 그래서 질적 연구의 특징을 길게 8개나 적어놨습니다만, 어떤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란 생각할 수가 없다. 어떤 연구의 또 사유현상의 어떤 보편적인 또는 객관적인 현상이나 법칙은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인데, 질적 연구의 특징. 요즘에 옛날에는 그 B급이어서 제가 강의도 안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질적 연구의 출제 비중이 자꾸 높아져서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질적 연구는 자연주의적 탐구를 한다. 자연 현상처럼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도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양적 연구. 그러지 않다. 자연 현상에는 자연 나름대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접근하려는 것이 자연주의적 탐구가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자연주의적 탐구. 이 자연주의적 탐구를 거기 두자 발견지향적 접근. 있는 그대로의 발견지향. 발견이라고는 개별적이죠. 발견지향적 탐구의 개념을 갖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질적 연구가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귀납적이다. 그렇죠. 이미 귀납적 접근이다. 귀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귀납적 접근은 일반성, 보편성을 거부한다는 거죠.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거부한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자연주의적 탐구 또는 발견지향적 탐구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개별적 접촉, 직접적, 개별적 접촉을 하지 객관적, 보편적, 일반적 접촉을 하지 않아요. 직접적, 개별적 접촉을 한다. 거기 보면 읽어보시면 질적 연구의 핵심은 현장 연구이다. 즉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과 직접적이며 개별적인 접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질적 연구는 직접적이면서 개별적 접촉으로 대표적으로 현장 연구의 예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현장 연구. 또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래서 총체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총체적 관점. 전체적 포괄적으로 전체 또 포괄적 관점에서 현상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양적 연구처럼 다 밖에 드러나 보이는 관찰 가능한 그것만 가려고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음에 다섯 번째 중립적 자세 연구. 양적 연구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원리나 법칙에 근거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을 하나하나 맞냐 안 맞냐 따져보는 이미 어떠한 편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무에서 유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탐구적이죠. 발견지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 자세 연구. 중립적 연구 자세 또는 중립적 자세로 연구를 강조를 합니다. 또 그러면 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를 합니다. 상황, 어떠한 상황도 결코 이전에 있던 상황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별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민감성,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질적 연구는 특징으로 합니다. 상황에 대한 민감성. 다음에 연구 설계도 어떠한 법칙이나 또는 일반화된 원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설계 자체도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자 나름대로 각본을 짤 것이고 여기 맞으면 연구 설계를 할 것이고 사용하는 도구도 연구에 맞게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자가 맞추어서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의 융통성, 연구 설계의 융통성, 연구 설계의 융통성 또는 사례의 독특성, 여기서 지면상 사례의 독특성, 개별성, 독특성 이런 말들을 하지요. 자, 이런 특징.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는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이 질적 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지면에 너무 단정하게 재미없었으면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특강같이 진행할 때 바로 여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질적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질적 연구가 나온다는 것은 양적 연구와 비교를 가지고 출제가 됐고 당연히 질적 연구의 특징 자체도 양적 연구와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쓴 질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0쪽에 보시면 질적 연구의 유형, 현상학, 해석학, 문화기술이나 민속지학적 방법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또는 뭐 사례 연구 이런 것 등이 모두 질적 연구의 유형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까지 제시하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질적 연구의 유형에는 상대론적 진리관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해석학, 현상학, 민속 방법론이나 문화기술치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또 그런가 하면은 사례 연구 또는 분석 연구 이런 것 등이 모두 질적 연구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오면 질적 연구의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장단점 보면은 질적 연구에서는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하나의 개별적 사례를 가지고 연구자 스스로가 주도하고 연구자 스스로 각본에 의해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를 깊이 팔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반 원리라고 하는 거에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또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기를 수가 있다. 또 조사 설계의 융통성 아까 질적 연구에서는 특히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융통성 또 작은 집단이나 표본으로도 연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질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는 많은 가정에서 몇 퍼센트가 이렇게 되는데 질적 연구는 하나만 가지고도 질적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역시 내부자 관점, 임의적 접근이다 보니까 주관성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러면 당연히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실험 연구 같으면 보통 의적 타당성은 낮다 하는 것처럼 이 질적 연구는 일반화 연구 결과를 현장에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2번은 좀 너무 싸납게 썼습니다만은 재정 지원을 받는 거, 또 질적 연구를 보고서로 간행하는 출간이라 너무 싸납게 해서 썼습니다만 나중에 책을 쓰면 이것을 4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단점 보시고 특히 장점, 질적 연구에서는 장점 보시면서 단점은 주관성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부자 관점의 연구고 임의적 접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질적 조사의 연구 과정을 너무 자세히 제가 썼습니다만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먼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자,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현장 연구, 질적 연구 주로 현장 연구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표본 추출, 표집.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 표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세 번째 222쪽으로 가면 자료를 관리하고 수집된 자료를 쓰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관리하고 보통 붙였습니다만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224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자세한 거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나중에 자료 해석하기도 있고 자료 분석하고 자료 해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오는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 및 해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개 단계 정도를 보는데 책에서는 제가 4단계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 과정을 시작하면서 표본을 수집하고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자료 관리 및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223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해석하고 이런 절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질적 조사의 연구 과정으로 그 정도 보시면서 거기 자료 수집을 보세요. 221페이지. 자료 수집 방법에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료 수집 방법에는 설문지법도 있고 면접법, 대인 면접이나 전화 면접도 있고 인터넷 조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관찰법도 있고 투사법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2차 자료 분석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자료 관리가 쭉 나와 있는데 자료 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시험용으로 접근한다면 절차에서 자료 관리는 3번에 보면 질적 자료의 체계적 정리 나와 있습니다. 기록 정리,
자료의 조직화, 기록에 대한 코딩, 또는 뭐 데이터에서의 어떤 간격 발견, 이런 것 등을 찾아냄으로써 질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자료를 조직화하고 자료의 기록에 대한 코딩이라는 것은 부호하는 거죠. 코딩이라는 것은 부호화, 인코딩, 디코딩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대한 코딩 보시면 자료를 조직한 후에는 분석을 위해 자료를 코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코딩하는 작업에서는 보통 기록의 머리 부분에 가장 잘해 숫자나 기호로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기록에 대한 코딩 자체, 문제는 코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데이터에서 갭 발견, 자, 그런 정도로 체계적 정리의 내용이나 절차를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질적 분석은 질적 자료한 것은 어떤 사례가 없는, 법칙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적인 대상이나 상황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떠한 자료 분석의 방법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아요. 먼저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분석 222페이지 4번에 2번 보시면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과 같은 명확한 자료 분석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만 223페이지 첫째 줄에 보시면 질적 자료의 분석은, 질적 데이터 분석, 질적 자료의 분석은 확고하게 일치된 규칙이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까지 보시면 너무 부담스럽고. 다음에 22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질적 연구의 엄격성, 어쨌든 실험 연구든 모든 연구에서는 알아봐야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타당도고, 알아봐야 할 것을 얼마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알아봤느냐, 신뢰도, 역시 좋은 검사나 좋은 측정 도구, 평가 도구의 4대 조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중에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타당도와 신뢰도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갖춰져야 질적 연구가 엄격하게 행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번에 2번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연구 대상의 반응성, 연구자의 편견, 또 그러면 연구 대상의 편견, 이런 것 등이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뭐 장기간에 걸친 관계, 지속적인 관찰, 자, 다방면적 접근, 소위 다원화, 동료 집단의 조언, 또 연구 대상을 통한 재확인, 예의적 사례 분석, 이런 등등이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기초 이론, 기반 이론으로서는 현실 기반 이론과 근거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민속 방법론이 더 대표적이고, 또 문화기술지라고 할 때는 민속지학적 방법도 이 이론적 기술로 존재를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의 이론 기초, 우리가 이론 기초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에는 이론 기초는 근거 이론, 현실 기반 이론이죠. 근거 이론, 여기 책에 나오는 민속 방법론, 또 그러면 문화기술적 방법, 또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드가 제시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해석학, 또는 뭐 현상학, 자, 이런 것 등이 모두 질적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실 기반 이론, 민속 방법론, 그리고 226페이지에 민속지학,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근거 이론이 한 2년 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 보면은, 근거 이론은 2번에 22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근거 이론은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하는 것으로 연구 시작부터 수집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과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다른 건 문장이 너무 산만해서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질적 연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하고 또 기존의 자료와 어떤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거 이론은 2차 자료 분석법이고 비관여적 접근 방법이고 또 그런가 하면 기존의 자료니까 내용 분석법이고 의미 분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근거 이론은 중요한 것이 어떤 논리학적으로 귀납법만 쓰거나 연역법만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귀납법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는 근거 이론, 현실 기반 이론입니다. 바로 연역법과 귀납법을 서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귀추법이라고 합니다. 귀추법.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22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그래서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과 축적된 자료 토대 이 민감성 그리고 2차 자료란 말을 하고 있고 3번에 보시면 3번의 첫째 줄 후에 귀납적 방법 그리고 둘째 줄 끝에 연역적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나선형의 연구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점차 심화 확대시켜 나가 나선형적 접근 방법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되 점차 심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나선형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이론적 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 그냥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추법은 귀납법 개별적 하나하나의 연구를 해나가면서 점차 밖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귀납법의 개방성과 첫째 줄, 그다음에 둘째 줄 기존 자료의 어떤 둘째 줄 연역적 과정이 귀납법의 개방성과 둘째 줄 끝에 연역적 과정이 하나로 결합된 귀추법을 근거 이론, 현실 기반 이론에서 이론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분석 절차가 나와 있는데 분석 절차는 시험 전에나 B급 정도로 봐주시고 다음에 민속 방법론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민속 방법론인데 민속 방법론은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질적 연구로서 실질적으로 양적 연구는 거시적이고 왜냐하면 외부자 관점이니까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미시적 관점 저희 내부자 관점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히 민속 방법론은 미시적으로 인간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그러면 그 외에도 민속지학적 방법, 문화기술지적 방법 이런 방법들이 질적 연구에 받은 이론적 토대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또 세 번째로 자료 수집 방법에 관련되어서 연구와 겹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 특히 질적 연구의 특징을 양적 연구와 비교해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평가조사, 욕구조사와 프로그램의 평가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